여러분 직장에서 싸우는 거는요. 특히 그 상대가 여러분보다 직급이 높다면 무조건 에서 이겨야 됩니다. 오늘은 빌런 상사 대처법 2탄으로 많은 요청이 있었던 감정 기복이 심하고 감정적으로 갑질하는 상사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사와의 갈등은 단순히 상사와 나 사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지켜보고 듣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피해는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이득은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제일 처음은 상사 파악으로 시작해야죠. 원래 저런 사람이라 모두에게 감정적이고 막말을 일삼는지 아니면 나한테만 그러는지, 나한테만 그런다면 그건 나한테도 원인이 있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그 상사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지, 업무는 시킨 대로 제대로 하는지, 아직 서툴러서 제대로 못할 경우 더 잘하기 위한 노력이라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만만한 사람인지를 먼저 점검해보세요. 직장에서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법은 별도 컨텐츠로 만들겠습니다. 이 감정적 갑질로부터 대처하는 모든 기본적인 자세는 상사의 감정 기복으로부터 내 자신을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감정적인 상사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나 때문인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고 눈치를 보느라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건데 이 단계를 끊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업무적으로 혼나야 한다면 그 피드백은 진지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만 설사 여러분이 뭘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상황을 막론하고 직장에서 감정 기복을 심하게 드러낸다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이기 때문에 상사의 미성숙한 감정까지 내가 책임지거나 돌봐야 할 이유는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주문처럼 나를 상사의 지랄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문장을 준비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어이쿠 예민해라 너무 예민하시네. 또 뭔 일이 있어서 저러나? 와이프랑 싸웠나? 하고 속으로 혼잣말을 하시거나 또는 내 몸 주변에 투명 방패가 씌워져서 상사의 예민 지랄이 튕겨져 나가는 모습도 적극적으로 상상해보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상사의 기분에 내가 영향받았다는 티도 최대한 내지 말아보세요. 속으로는 의기소침해하고 주눅들어 있더라도 표정을 담담하게 유지하고 목소리도 작아지지 말고 인사도 평소처럼 해보세요. 힘들어도 연기한다 생각하고 하나씩 2개씩 한번 해보세요. 이게 상사가 나를 더 만만하게 보지 못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고 거듭하다 보면 정말로 나도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 혼자 마인드 컨트롤로 하는 것도 한계는 있죠. 결국 이 사람을 다루어야 하는데 이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게 기분을 어디까지 맞춰주거나 참아야 되는가 입니다. 이건 정말 케바케 사바사이기는 한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은 사람이 악한 건 아닌데 좀 미성숙하거나 조절 능력이 부족해서 감정적인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먹히는 방법입니다. 간단한데요. 성숙하게 행동할 때에는 여러분도 잘 해주시고 미성숙하게 행동할 때에는 거리를 딱 두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필요한 말만 한다든지 신경질적인 혼잣말을 모른 척 한다든지 아니면 잠깐 화장실이나 밖에 바람 쐬러 나가는 등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도 좋습니다. 상사가 혼자 지랄을 막 할 때는 잠시 시선을 다른 데 두고 끝날 때까지 침묵으로 기다리고 끝나면 목례만 하고 자리에 돌아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사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꼬투리가 잡히거든요. 표정과 태도를 중립적으로 유지하고 상사를 그냥 방치한다, 관심을 주지 않는다,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기분으로만 임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다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상사를 대해주세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 범주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걸 반복하면 감정 지랄의 폭은 좀 줄어듭니다. 다 알거든요. 간혹 정말 넉살이 좋거나 마음이 따뜻한 분들 중에 상사가 그렇게 지랄을 하면 그 지랄을 받아주지는 않지만 팀장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하면서 말을 걸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걱정을 해준과 동시에 감정적 지랄에 제동을 걸어주는 제스처인데 이건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이후에 감정 쓰레기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나는 저렇게 거리두기를 하는데 내 동료는 그 상사의 감정 기복을 다 맞춰준다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당연히 처음에는 자기를 다 맞춰주는 부하를 편애할 수밖에 없고 감정적인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적인 이득을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만큼의 감정적 노역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감정적인 상사가 조직 내에서 얼마나 실세인가, 실제로 능력이 있는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무엇을 얻을 것인지, 그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스스로 고민을 해보세요. 상사에게 업무적인 의존도를 점점 줄일 방법을 동시에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니어 때에는 거리두기를 하다가 중간 관리자 직급이 되고부터는 앞으로도 계속 같이 일하고 싶은 상사라면 그의 감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배워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제는 나름 상사의 기분을 파악하여 맞춰줄 줄도 상처받지 않을 줄도 압니다. 이건 제가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미워도 상사니까 받아줘도 보고 돌려 말해도 보고 웃으면서 내 뜻도 전달해봤지만 도저히 이 지랄을 멈출 수 없다. 이럴 때에는 여러분도 반격을 시작해야 됩니다. 지랄 맞은 상사를 두고 이 반격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상사의 갑질은 나와 상사 사이에서도 당연히 문제인데 매번 당하기만 하거나 참기만 하는 식의 나의 모습이 동정이나 공감을 사기보다는 주변 동료들이나 그 상사 위의 상사에게 만만하고 약하고 무능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잔인한데 현실이에요. 가장 정직하고 생산적인 반격은 바로 면담 신청입니다. 공격적이지도 방어적이지도 않은 자세로 문제 해결을 원한다는 방식으로 면담을 신청하고 진행을 해보세요.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알려달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하지만 나에게 예를 들어 출신 학교를 가지고 뭐라 하시는 거라든지 바보라 부르는 것은 그만두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정중하게 말을 해보세요. 원하는 게 100% 이루어지진 않아도 면담을 신청하고 원하는 바를 다이렉트하게 전달을 했다는 데에서 상사는 여러분을 훨씬 덜 만만하게 볼 겁니다. 자, 면담까지는 굉장히 친화적인 제스처예요. 너 왜 그래?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잘할게. 너도 잘하자. 우리 잘 지내자. 같은 톤이에요. 지금부터는 내가 하지 말라고 했다. 그만해라. 같은 톤을 전달을 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갈등을 빚지 않는다. 누가 봐도 여러분이 대들거나 공격하거나 언성을 높이거나 즉 싸우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됩니다. 가장 유용한 건 침묵입니다. 상사가 지랄을 막 하면 그냥 입 딱 다물고 쳐다보세요. 이때 중요한 건 상사의 눈을 똑바로 무표정으로 보는 겁니다. 시선을 피하며 침묵하면은 그건 피하는 것이고 무표정이 아닌 노려봄이나 정색은 싸우자는 얘기가 됩니다. 침묵이 좋은 이유는 공격을 하지 않으면서도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본능적으로 사람을 긴장시키고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이런 부적절한 대화에 나는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네가 방금 잘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 사무실 한복판이나 공개된 자리에서 막말이나 고성을 쏟아낸다면 침착하게 나가서 얘기하시죠. 회의실로 가시죠. 하며 자리를 옮기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황의 주도권을 내가 한번 쥐므로써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는 인상을 상사에게도 그걸 지켜보는 사무실 직원들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굽신거리거나 달래려는 투가 아니라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약 3초간의 침묵 이후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떠나갈 듯한 고성, 육두문자, 부모나 자식욕, 기타 심각한 인신공격 등 정말 누가 봐도 상사의 언행이 선을 넘었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하지 말라고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소위 들이받는다는 상황이 되는데 이때의 핵심 키워드도 누가 봐도 심할 정도로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모두가 여러분의 편이고 여러분이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야 정중하게 들이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한테도 좋습니다. 저 팀장이 말이 심하긴 했는데 쟤도 잘못했잖아. 솔직히 제가 실수한 건 맞지. 먼저 대들던데? 하는 식으로 그 팀장의 편을 들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들이받지 않는 게 나아요. 이때는 조직이 평소에 어떤 분위기인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드물긴 한데 정말 육두문자가 일상적인 조직을 보기는 했습니다. 누구 할 것 없이 쌍자음이 난무하는 그런 곳이라면 상대적으로 육두문자 그 자체가 문제가 덜 될 수는 있겠죠. 이 조직에서 이건 누가 봐도 너무했다라는 기준은 여러분이 모두 알아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격하는 방법으로는 지금 저한테 의미없는 새끼라고 하셨습니까? 하며 그 사람이 쓴 말을 그대로 돌려주어 당사자는 물론 주변에게도 충격을 한 번 더 주는 것도 좋고 저는 팀장님에게 의미없는 새끼라는 말을 들을 이유 없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저지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과를 요구하는 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본질이 사과해라 내가 왜 하냐 이런 식으로 옆길로 셀 수도 있을 뿐더러 저렇게 해서 잘 풀리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도 엄청난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한데 절대로 언성을 높이거나 반말을 쓰거나 본인도 똑같이 돌려주지 마세요. 너무너무 화나고 부당한 상황인 건 알지만 저렇게 했을 경우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편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싸우는 거는요. 특히 그 상대가 여러분보다 직급이 높다면 무조건 여론전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 싸움을 두고 사람들이 뒷말을 할 때 상사와 여러분의 싸움을 두고 여러분이 얻어야 할 평판은 이 대리 몸에서 살이 나오겠더라. 그래도 이 대리 평정심 유지하는 거 대단하더라. 아이고 이 대리 다음엔 좀 좋은 상사를 만났으면 좋겠네. 같이 직급을 막론하고
응원하고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는 말들입니다. 그런 동시에 여러분을 만만히로 보아서도 안 됩니다. 정말 누가 봐도 너무나 심한데 그걸 묵묵히 듣고만 있거나 눈물만 흘리고 있거나 하면 바보 아니야? 내지는 뭘 잘못하긴 했나 보네 같은 반대 방향의 오해도 또 생길 수 있거든요. 따라서 너무너무 화가 나고 정말 길거리 가는 사람 1위 봐도 상사가 100% 잘못한 게 맞아도 차라리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으면 나갔지 절대로 말이나 행동으로 직접 반격하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반격은 상사나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히 효과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진짜로 이기는 게 무엇인지 냉철하고 곰곰이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강도별로 감정적으로 갑질하는 상사에게 대응하는 방법을 몇 개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 모두는 내가 직장에서 만만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만 먹히는 것들입니다. 내가 이미 만만하고 약한 사람으로 찍혀있는 경우라면 그 효과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직장에서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방법은 다음 컨텐츠로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분이 상사의 감정적 갑질에 대처하는 방법은 또 뭐가 있으신가요? 같은 고민을 가진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댓글창에 여러분의 지혜도 나눠주세요. 영상을 다 보신 후에도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 또는 다음 영상으로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삽질 없이 성장하는 직장 생활을 위한 지름길 직장 공략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